어, 자, 지금 1899년 니콜라 테슬라 인터뷰, 존 스미스라는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이게 뭐 최근에 나왔는지 밝혀졌대요. 그래서 일단 보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슈타이너하고 요 테슬라라고요. 5살 차이예요. 어, 유럽 비슷한 곳에서 태어났죠. 요때 어떤 신재학적으로 그쪽으로 빛이 많이 내렸죠. 동방에는 동학운동이 일어났고 최순 선생님이 빛을 받았고, 자,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뭘 보고 뭘 느끼고 뭘 떠돌고 갔는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면은 뭐 전기 관련돼서 훌륭한 과학자, 완전 천재,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외계인 이런 취급까지 받고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이런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힘.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테슬라 하고 일했던 사람들은요. 뭐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 그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어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고 글에서 나가고 전설처럼 퍼져 있는 것들은 지금 누군가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인터뷰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볼 거고 전체적으로 제가 살짝 보니까 이치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를 하는 면에서 이 서양 철학자라든가 서양 영매, 서양 채널러들, 그리고 서양 사상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세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영시적인 특징이 강해요. 영시적인 특징이 강하고, 동양은 영청적인 특징이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적으로 보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발달돼 있고 동양은 이치를 보면서 표현하는 게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얘기하는 건 이건 어폐가 심해. 나는 영청 정도 들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빈 얘기하고 막 카발라 얘기하고 서양 철학자 너희들 쯧쯧쯧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균형 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니콜라 테슬라 인터뷰가 나와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거의 100년 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 인터뷰를 1899년 테슬라와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요거는 뭐 다른 사람이 이 기사에 이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속에 테슬라는 속사포처럼 사정없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강압적이기도 한 과학의 음모론을 폭로하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음모론을 막 테슬라가 얘기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인터뷰, 이 글을 본, 이 인터뷰를 한 사람의 상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테슬라가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냥 고백이에요. 음모론이 있다, 이런 데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 자신의 업적을 강제하기도 하고 은닉하기도 한 거짓 과학을 알렸습니다. 오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치가 풀어져서 아스트랄과 에테르를 통과해서 물질력으로 풀어진 섭리 세상에는요, 자기가 다 정답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이치적으로는. 그런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든 아인슈타인이든 그 시대의 다른 과학자든 사상가든 철학가든 간에 다 은닉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오해받고 또 풀고라는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한 번은 1899년 니콜라 테슬라가 어떤 기자 존 스미스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테슬라는 모든 것이 빛이다 라고 말했다. 그 광선 중 하나는 국가의 운명이 있으며 각 국가는 우리가 태양으로 보는 그 위대한 광원의 부유한 광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현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자 선구자는 인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밝힙니다.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시간의 빛 전사들이 한 세기 후반에 만들어냈습니다. 뭐 PAT 모든 상승 마스터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요 조지라는 사람도 그냥 과학자라든가 그냥 기자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마음 공부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지. 자, 그러니까 발명가이자 선구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음모론을 제시하였다. 쉴 틈 없이 떠드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부럽다. 나는 왜 안 들리지? 뭐라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위에 아까 건.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어쨌든 뒤에 나오니까 테슬라는 모든 것이 빛이다. 이 한마디로 테슬라의 위치를 딱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빛이다. 딱 이렇게. 그리고 살다 가고 과학자로서 뭔가 했던 거는 우리가 대강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실과 진짜 이렇게 딱 얘기했다 그러면 아, 테슬라가 왜 전기에 집착하고 전기를 궁금해했고 전기에 무슨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빛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딱 요것만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걸로써 테슬라가 어느 위치인지 이제 점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터뷰의 일부는 에테르를 에너지로 버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테슬라의 비평가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아, 물질 문명 안에서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우리가 그 발판 위에 서 있어요. 너무 발판 위에 서 있어. 하지만 테슬라의 시선도 소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테슬라의 이치도 아인슈타인의 물질력도 노자의 사상도 공자의 오행 이하의 사상도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다.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한계를 말할 수 있으나 우리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나로 뛰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노자님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공자를 부정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근데 나는 노자다 그러면서 무의자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죽비를 싸다구를 치고 볼을 꼬집으라 그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을 때. 나는 새로운 우주 법칙 이론에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틀렸고 왜 진공이 없으며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인터뷰에 표현된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라는 사람도 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테슬라가 왜 그 입장에서는 그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의 한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틀렸고 이 포인트가 아니라 진공이 없으며 공허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과학으로서 알고 있는 우주는 완전 진공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틀렸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테슬라 시대에는 그냥 진공 아니었어요. 진공. 그냥 우주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는 걸 이 사람 정도는 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맞죠. 그러니까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러고 저도 입에서 그게 계속 나오죠. 그게 곧 에테르니까. 여기가 에테르 나왔잖아요. 어디. 에테르, 에너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의 관계가 있으니까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니까. 음. 어쨌든 그런 것 정도는 볼 수 있는 힘이 요 사람들 조금은 있죠. 자, 들어가는 말이에요. 들어가는 말이니까 그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인터뷰를 볼 때 어떤 자세로 인터뷰를 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서문을 꼭 읽는 편이죠. 서문을 꼭 읽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도 이 책을 쓴 사람이라든가 이 책을 번역한 사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그 어떤 들어가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고 내가 이 인터뷰 내용을 왜 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읽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인터뷰 내용 볼게요. 자, 아까 그 사람이죠.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이분. 스미스? 스미스. 저널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자, 테슬라 씨, 당신은 우주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표현요. 이런 표현, 이제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표현했으면 좋겠으나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거 뭐예요? 우주의 과정에 관여했다. 그냥 저차로 비하를 하자면 너 채널러지, 너 영매지 이런 의미예요. 그냥 좀 까자면. 근데 이거 뭐예요? 사상가이자 철학자라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주를 궁금해하는 사상가이자 철학자로서 그 영광을 얻었다, 명성을 얻었고 여러분 다 보니까 테슬라 씨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스미스 씨 옳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에 대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인터뷰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내가 궁금해서 왔죠, 벌써.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말해주겠다 이런 의미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나무, 바위,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는 니카라는 지역의 크로아티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고향은 산꽃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고 당신이 태어난 집은 숲과 교회 옆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인터뷰하는 예의죠. 실제로 어디에서 태어났냐, 뭐 하던 사람이냐라고 아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도요. 여러분 공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공부가 어떻게 시작됐죠? 여러분이 살았던 어릴 적의 산들바람은 어떤 형태였나요? 어떤 마을에서 살았나요? 부모님은 어떠한 성격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혈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 학연은 악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지금 혈연, 지연, 학연은 악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거의 다 쓰레기 가르침이에요, 쓰레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혈연, 지연, 학연이 얼마나 중요한데. 혈연, 지연, 학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야. 어떤 마을에서 어떤 어른들과 함께 어떤 가족이 어떤 형제 자매로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워서 네가 어떤 사회생활을 했는지가 왜 안 중요하단 거예요, 도대체. 이게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해가 가시겠죠? 혈연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삐뚤어진 진리 세상에서 나 장사해 먹어야 되니까 그것에 힘 빌리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자, 일단 그러면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출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은요, 아주 자명한 거예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나도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공부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배움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서로가 다, 서로가 다. 자, 그런 게 통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성명. 그냥 이름자 말하는 게 통성명이 아니라. 자, 뭐 크로아티아 출신이래요. 자, 이런 것도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왜 이 테슬라 마음에 들어가면 이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무슨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테슬라 수준을 보면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영적 고향을 인지하고 있고 나는 그곳을 알고 있으며 그것의 물적 고향인 크로아티아가 나는 좋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랑스럽다는 말이 함부로 나오지가 않아요. 많이 공부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흘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표현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특정 종교에 그냥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미족은 최고고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요새 많이 그러고 있죠. 많이.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틀린 거죠. 테슬라의 이런 조국이 자랑스럽습니다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되죠. 자,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니콜라 테슬라의 머리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대하다고 지금 계속 칭송하고 있어요. 그들은 역자기장을 축하하고 인덕션 엔진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의 창조자는 땅 깊은 곳에서 그물의 빛을 잡은 사냥꾼과 하늘의 불을 잡은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교류의 아버지는 물리학과 화학의 세계 절반을 지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계에서 그를 최고의 성인, 가장 큰 후원자를 위한 은행가로 선언할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직역에서 오는 거죠. 직역에서. 지금 테슬라의 업적을 축하하면서 많은 작업을 했다. 많은 업적이 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지금 이 인터뷰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직역과 이 그냥 오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슨 얘기야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학적인 업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의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원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원자가 부서졌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원자가 부서졌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이런 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예요? 특이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그 이전과 이후에 과학적인 업적으로서 특이점을 맞았다. 원자가 부서졌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테슬라가 한 업적이 이거예요. 업적이. 물론 만원경도 발전되고 전자만원경으로 진짜 보고 전파만원경이 있어서 우주도 보죠. 그런 과학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과학의 특이점을 맡게 해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과학자분들 예를 들어서 진짜 물리학자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겠죠. 아, 원자가 부서졌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과학의 발전이 있어서 이런 얘기구나라는 건 알겠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전공이 그러하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왜 이 기자가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원자가 부서졌다고 표현하는지. 지진 진동을 일으키는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우주선이 발견되었습니다. 5종족이 미래사원에 그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엠페도클레스의 원소가 에틀의 생명력으로 물을 줄 수 있다는 큰 비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뭐 죄다 저 서양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특이점, 맞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뷰 기사가 지금 좀 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테슬라가 어떤 인물인지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저런 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꼭꼭 숨겨놓고 아인슈타인만 빵 하고 뛰어났죠.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들의 작업이 지금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꾹 눌러놓고 아인슈타인은 빵 하고 터트려 놨죠. 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학 발달로서 지금 1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과학 물질 문명 정치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작업에. 그들의 테슬라에 대한 정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 이것이 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일부분입니다. 나는 패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보살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살들은 갈 때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보살이니까. 완벽했다면 보살이 아니죠. 보살의 특징이라는 게 이거예요. 업을 안고 내려와서 최대한 가르치고 가는 것. 그러니까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보살이 그럼 있을까, 없을까? 없었죠. 이후전은 탄생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겠죠. 테슬라는 보살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는 패배한 사람이다. 가장 큰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봤죠. 보긴 봤죠. 나갈 곳을 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테슬라가 지금 다시 왔을까 안 왔을까? 다시 왔어요. 다시 왔. 이 정도 보살은 다시 와요, 여러분. 자, 테슬라 씨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 기자가 테슬라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제가 만약에 테슬라하고 대화를 한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직접적으로. 한국어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죠. 제가 다 지금 해석해 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테슬라가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기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동무라는 거예요, 동무. 그게 동무예요. 우리가 말하는 동무가 바로 이거다. 근데 이 기자는 동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근데 친절하게 끝까지 다 얘기해줘요. 그게 누구예요? 두루마, 두루마리를 든 자, 자기 흰도를 확인한 자들, 그리스도로 내려온 자들, 보살들의 고독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테슬라도 분명히 그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생 알고 갔겠죠. 그걸. 제가 자꾸 마음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와 보세요. 저는 온 지구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살. 이런 글에서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아, 무슨 전기 정도 발견한 사람이니까 저 인간이 뭐 그냥 서양 과학자니까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을 때 이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요. 이런 거를 읽을 때 그냥 이걸 글로써 그 정도 수준으로 읽고 넘긴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저는 온 지구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이 되기에 충분한 전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테슬라가 진짜 이치를 알고 얘기했는지 감으로까지만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이치를 모르고 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지구에 구현할 힘이 있는 상태로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태양에 되게 충분한 전기가 있다고 하는 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태양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과 지구 발달했죠. 여기 달이 있고 지구가 독립됐죠. 지구에 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이건 더 극명한 이치예요. 테슬라 수준의 이치가 아니라 내가 우주잖아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는 것은 이 전체의 중력보다도 더 강력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지구가 일단 두 번째 태양이 되기에 충분한 전기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보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자, 지구에서 지금 이 머저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동시에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로서 불 밝힐 수 있는 최대의 빛을 밝힐 수 있겠죠. 자멸의 길이지만. 두 가지 설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태양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래서 인간과 지구 발달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1차적인 목적을 어디에 둬라? 헷갈리는 달계가 아니라 적어도 태양계에 돌아. 여러분이 태양이 되라. 두 개의 태양. 두 개의 태양. 이게 뭐예요? 쌍차쌍조. 반조. 자타불이. 누구와? 태양과 나. 자타불이. 두 번째 태양이 되게 충분한 전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치까지는 몰랐지만 물질력으로서도 그게 표현이 가능하고 온 지구를 밝히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강력한 걸로 봐서는 이거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봐서 슈타인의 지금 테슬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살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보살의 위치인지. 빛은 토성주의의 고리처럼 적도주의에 나타날 것입니다. 테슬라가 본 상태는 마치 토성의 태양에 이 띠가 있듯이 구름에 띠가 있듯이 지구에도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띠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스트랄과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인지한 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에요, 여러분. 계속 자기장에 용소섬 치고 안에도 자기장이 있고 한 것. 이 자기장의 핵심은 어디다? 나의 심장. 나의 마음. 인류는 위대한 선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나는 전기로 땅을 적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와 같은 다른 에너지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뭐예요? 나는 그냥 일반 과학자는 아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것들은 바하나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위대한 시인들의 시들에 있습니다. 자, 사상과 철학과 종교 얘기할 때 예술이다라는 얘기 썼죠. 철학. 우주 이런 얘기할 때 슈타이너도 예술이라는 표현 쓰죠. 진짜 사상, 철학, 종교가들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술가. 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테슬라도 그런 정도로 아니까 모차르트 음악이나 위대한 시인들 얘기하죠. 괴테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예술가자 철학자이자 보살이에요, 보살.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바흐, 모차르트를 갑자기 왜 얘기할까? 시인? 갑자기 시인을 왜 얘기해? 다 연결되기 때문이죠. 지구의 내부에는 기쁨, 평화,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평화로움 안 분들 정도는 무의자연을 그냥 물질적이지만 진리나 섭리 정도로만 무의자연을 느낀 사람들은 우리 동양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은 기쁨, 평화, 사랑의 에너지가 이 지구에 온통 뿌려져 있다는 걸 그냥 우리는 알잖아요. 공부 좀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표정은 지구에 자라는 꽃, 우리가 그녀에게 얻은 음식, 인간의 조국을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일석삼극하야 천이삼 진이삼 인이삼 무게화삼에서 일적십거하다라고 하는 것을 얄팍하지만 받고 그것을 표현한 거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달을 수 있고 꽃잎이 활짝 핀 것은 뭐예요? 우주와 통신하는 것이고 우리 보고 웃어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열매 같은 것들은 우리를 먹이는 거죠. 그거 누가 우리한테 먹이는 거예요? 우주적 엄마가 지구를 키워서 너 이거 먹고 살아 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나. 이런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정도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저리 떠들었다고 그래서 아예 너무 유치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나는 이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영시적인 면이 서양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한테는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과학, 물질, 문명으로 풀어내는 미션이 있어요. 민족령, 시대령적으로.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에 충실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살이 확실한 거죠.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약재로, 태양광선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헛소리 같지만 진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특히나 동양에서는 약재로 쓰고, 자, 태양광선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당연한 얘기예요. 태양, 이 가시광선, 태양빛이 없으면 풀 하나라도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나. 근데 이치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표현이 식품이라서 그랬죠.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나가서 태양 알갱이, 빛 알갱이 좀 맞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식품이에요, 여러분. 영시적으로 보면 그게 실제로 식품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세포도 광합성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맞는 빛으로서. 그러니까 피부색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이 색깔도 다 다르죠.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거예요. 눈 뜨면 여러분들도 빛을 쏜다 그러는 게 이런 거에서 나와요. 태양 광선의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테슬라가 아까 위에서 빛 얘기한 거예요. 빛. 그 빛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이 보살이. 생명은 무한한 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의 의무는 모든 형태의 물질에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과학자 너희들 물질 문명에 빠져 있지 말고 서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살도를 행해야 돼. 지금 테슬라가 큰 보살이 작은 보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무한한 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과학자의 의무는 모든 형태의 물질에서 그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물질적인 얘기로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 여기 의무라는 말을 썼고 모든 형태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교수에서 받아서 이치에서 받아서 공식에서 받아서 계속 내려오는 게 물질, 문명, 과학의 특성. 근데 테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형태의 물질, 자연 만물에게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 테슬라 보살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신지학과 영학을 보고 있는 거죠. 신지학과 영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데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과학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을 찾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들을 찾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못 찾았는데 끝까지 찾을 거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죠, 이치. 중요한 뭔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나는 이 이치는 감으로는 알 것 같은데 찾는 것뿐이야.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될 운명인가 봐. 내 보살도의 행은 지금 여기까지야. 빛을 인지하고 그것을 물질화시켰으면 됐어. 사람들한테 표현해 냈으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나는 밝히고 싶었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확실하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도자, 수행자로서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 머무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가셔야 돼요. 용기 내시고. 테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무시할 얘기인가. 자,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죠. 뭡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물어보죠, 또. 테슬라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주저리 또 길게 얘기하죠. 한 가지 문제는 식품입니다. 지구상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별 에너지나 지상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포도주를 주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습니까? 무언가 양식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냥 진짜 입에 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운운하고 있고 지금 뭐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두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기자랑. 기자랑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양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달까? 아니면 뭔가 신이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이치가 떨어져서 그거를 뭔가 구현해내는 것일까?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생명에 흐르는 악과 괴로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양식과 생명 공부.
악과 괴로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인생은 고다. 무상고 무아. 그것을 극복해라. 영원한 포용이다. 세상은 물거품이다. 악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무너뜨려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때때로 우주 깊숙한 곳에서 전염병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것이 물질적인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이 발생되고 있는 정신적, 마음적, 몸적 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다 와요. 지금은 그들이 어떤 병을 작동시켰어요? 지구적 괴지를 작동시켰죠. 지금 코로나 장난쳐서.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금세기의 질병은 우주의 지구에 퍼졌습니다. 이거 바로 설명하네요. 제가 지금 이 느낌을 같이 보라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주의 지구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시선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라라고 그냥 당연하게 설명하잖아요. 테슬라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글을 보면 지금 계속 테슬라의 위치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테슬라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우주에 과도한 빛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천문학적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은하에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태양계보다 무겁고 사과보다 작은 구체에 맞는 밀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더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리자면 천부경적으로 해석하면 1 본 거예요. 1. 1. 테슬라가 지금 1 보고 얘기한 거야. 근데 정확히 지금 밑에서 보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밑에서 보고 있어. 자, 밑에서 볼 경우에는 이 일이 어떻게 보여요? 물질의 나 에고. 처음에 일은요, 지구 벗어나는 거 보여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이 별, 은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는 벗어났죠, 벌써. 자, 우주적인 일. 우주적인 일은 명확하진 않지만 벗어나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면서 얘기해요. 상태가 왔다 갔다 해, 지금. 그죠?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우주를 벗어난 어딘가의 일은 봤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의 일은 봤다. 자, 뭐에서 알 수 있어요? 은하에 있습니다. 그 빛은 태양계보다 무겁고 사과보다 작은 구체에 맞는 밀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시와 거시를 지금 같이 보고 있죠. 미시와 거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보다 무거운데 사과보다도 작대. 그 구체에 알맞는데. 근데 지금 슈타이너가 본 것의 한계는 뭐예요? 별을 발견했고 은하에 있대. 그러면 슈타이너의 시선은 뭐예요? 우주 정도는 볼 수 있는 능력, 약간 밖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전 우주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어디에 걸려 있다고 보면 돼요? 간극.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간극에 걸려 있는 사람들 꽤나 많다고. 여기. 이게 간극에. 완전 벗어나면요. 이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시무시라는 것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다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무시는 어디예요? 여기. 적어도. 천부경이 말하는 일시무시가 어디예요? 우주 섭리 정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무주를 닿기 직전의 일. 천부경을 그냥 딱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태초의 천지인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 안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신, 천지인신. 그런 면에서 마고는 여러분 이치예요. 그런 면에서 마고는 이치다. 자,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양식을 얘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통을 얘기한 거고, 이 세 번째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일시무시. 모나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 입장에서는 모나드를 본 거예요. 아인소프, 오르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만약에 뭐 이 카발라 쪽으로 조금 알거나 헤르메스 쪽으로 조금 공부가 됐다고 하면 근데 분명히 공부를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당연히. 종교와 철학은 사람이 그리스도, 부처, 조로아스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것도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이점을 맞은 사람들의 설명이거든. 여기 뭐 그러니까 모하메도 넣을 수 있죠. 각 종파와 각 시대와 각 지역별로 있는 일들, 현실에 풀어진 일들, 부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조로아스터, 각 시대마다의 조로아스터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자명히 보니까 종교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부처 조라스터를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살이 확실하고 제가 아까 말한 위치가 있죠.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보세요.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더 거칠고 거의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달성할 수 없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해야 할 일이므로 모든 존재는 그리스도, 부처 또는 조로아스터로 태어납니다. 고찰이나 이치는 알고 있죠. 고찰이나 이치는 알고 있어요, 분명. 이런 얘기를 쉽게 못해요. 그냥 내가 배웠다고 얘기 못해요, 이게. 나는 중력이 비행에 필요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중력 얘기해요. 내 의도는 비행 장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얘기 하죠 또. 개인의 자신의 날개에서 의식을 회복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요, 여러분. 그냥 과학자예요? 사상, 종교, 철학가예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이 발언이 이 테슬라의 진심이면. 영성가에 가까워요? 지식적인 과학자에 가까워요? 이쪽에 훨씬 가깝죠. 이쪽에. 보살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중력을 얘기했고 그냥 비행기 나부랭이 만들고 전기를 통해서 뭔가 뭐 미사일 뭐 폭탄 만들려는 게 아니다. 나는 개인이 자신의 날개에서 의식을 회복하도록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뱀이 꼬아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뿅뿅해서 칠차크라까지 뿅뿅뿅 하는 걸 내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당시 시대의 스승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로. 근데 물질력은 뭘 받았어요? 과학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표현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여러분들 각각의 전공. 실제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일시무시에 다 와서 그분이 물리학자, 천체학자, 화학자, 수학자면요. 진짜 꽃이 펴요, 여러분. 어떤 꽃? 테슬라가 이렇게 특이점을 만들어 놓은 것만큼의 꽃. 꽃이 활짝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각자는 전공이 다 있어요. 여기서 중력을 얘기하겠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중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빛을 진짜 이해하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중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빛은 그냥 가짜예요. 가짜. 빛은. 자,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했고 공기 속에 담긴 에너지를 깨우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아스트랄 에테르. 인간은 이렇게 보이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 그 얘기죠. 주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깨어나지 않은 물질의 현실 뿐입니다. 영청과 영시적으로 보아하니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공기라고 하는 이 속에도 분명히 무언가 있는데 그건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행성이나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이치죠. 빈 공간이 있기는 그건 완전히 유물론적인 해석이죠. 빈 공간. 빈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원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공간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비어 있을까요, 이게? 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지. 이 행성이나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블랙홀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중천을 통한 후천 개벽을 통해서 다시 선천 원천으로 가는 것 이것이 무국의 길인 무국대도이고 후천을 중천을 통해서 개벽해서 올라가는 게 후천 개벽이다. 이거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거 무국대도 후천 개벽이죠. 테슬라도 그 정도는 알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블랙홀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생명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시선은 낮고 한계가 있지만 은하의 모나드를 받고 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점을 본 거예요. 일시무시를 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부처 조로아스터를 얘기했다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이 사실.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을? 절대 못 무시해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은. 제가 그래서 인터뷰라 그래서 그냥 한번 씩 봤는데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아, 대단한 보살이었네. 이러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러고.